바이든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중국산 전기차와 반도체 관세를 많게는 10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When you make tactics like these, you're not competing. It's not competition. It's cheating.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관세 장벽을 세우기도 쉽지 않아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올해 연말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 엄청난 자금력으로 알리가 하듯이 막 1000억 페스타 이런 세일을 막 해버리면 우리나라 시장도 금세 이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는 무너질 수도 있다. 귀에 빡 박히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미국의 한 대형 쇼핑몰의 주차장입니다. 손님들이 몰고 온 차가 아닙니다. 테슬라 재고가 쌓여 있는 겁니다.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둘 데가 없어서 이렇게 대형 쇼핑몰 주차장에다 그냥 쫙 세워놓고 있는데, 이거 지금 다 팔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가장 인기 모델인 모델 Y의 경우 $7,000 넘는 1000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다 죽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를 개발하지 않고 있던 일본 차들이 요즘 약간 신났어요. 토요타 회장이 얼마 전에 뭐라 그랬냐면, 세상이 마침내 사실을 깨달았다. 전기차를 살 사람은 이미 다 샀기 때문에 앞으로 증가량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네 선택이 옳았다라는 주장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앞으로도 잘 팔릴 거다 이러는데, 과연 이럴까요?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전기차 전 세계 판매량을 보면 그래프는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의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라는 변수입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못 넘겼던 곳이 미국인데, 이 미국이 요즘 굉장히 주춤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2035년까지 미국의 모든 자동차를 100% 전기차로 바꾸겠다라고 취임 초기에 이 공언을 하고 이 행정명령에 서명까지 했지만, 지금 이 원대한 목표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국에 전기차를 만드는 메이저 자동차 회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보조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꽤 많이 주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이 판매량이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작년에는 1% 넘는 마이너스 성장을 이뤘어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기차 판매량이 좋지 않은데도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늘어난 지난 2023년 한 해 전기차 판매량의 60% 이상을 중국이 만들어냈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중국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기차가 잘 팔릴까요? 중국이 이렇게까지 세계 환경을 생각했나? 먼저 중국 정부의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구형차를 폐기하면서 신차를 전기차로 구매할 때 10,000위안, 중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래된 가솔린이나 디젤차도 있지만 2011년 이후에 산 전기차도 폐기하고 새 차를 살 때 지금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중국이 환경 때문에 이렇게 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바로 자국 내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조금을 소비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제조하는 제조업체에도 보조금을 풀고 있어서 지난 13년간 1,7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35조 원을 지급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전기차를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은 연간 4천만 대. 그런데 중국 내의 자동차 판매가 이의 절반밖에 안 되는 2,200만 대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남는 차를 전부 다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어요. 중국 전기차의 전 세계 공습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마치 알리 테무를 보는 듯하죠.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기차 수요가 이렇게 주춤한 이유를 좀 알아볼 수 있는데, 첫째도 가격, 둘째도 가격, 셋째도 가격. 전기차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소비 심리를 자극할 만큼까지는 아직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결국은 전기차 수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국이 전기차가 싼 이유는 배터리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그 임원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안보를 강조하면서 중국과 각을 세워도 절대로 배터리를 중국 없이는 생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최종적인 조립이야 미국에서 할 수 있지만 광물을 캐내가지고 그 광물을 정제하는 초기 단계, 이 부분이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데 절대로 미국이나 유럽
유럽에서는 그 환경법, 그다음에 주민들의 반대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밀어붙일 수 없다라는 거죠. 중국은 지금 사천, 쓰촨성 같은 곳에는 아예 전기차를 조립하는 공장, 이 벨트가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 얼마나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중국은 그걸 해냅니다. 자국에서 배터리부터 완성차까지 다 만드는 중국의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그 어떤 나라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 내놓는 전기차가 막 900만 원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이 안 되는 차가 굉장히 많아요. 중국 전기차의 이 거센 공약, 이게 직면한 전 세계 약간 지금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보호무역을 취하려는 움직임들을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보통 미국이 다른 해외에서 수입되는 차에 2.5% 관세를 붙이고 있었는데 중국 차에만 특별히 25%를 추가로 더 붙여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차는 관세가 무려 27.5%가 더 붙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데 미국 정부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 정책을 공식화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100%로 올해 4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뚫기는 아무리 중국 전기차가 싸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무서운 공세를 유럽에서도 좀 위기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 이 현지 실사까지 나가면서 중국의 보조금 실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중국이 이런 식으로 무지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는 것이 이 공정한 무역 경쟁 체제를 해치는 행위다라는 주장이죠.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관세 장벽을 세우기도 쉽지 않아요.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거기다가 이미 테슬라 상하이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폴스타, 이것도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브랜드는 중국 브랜드란 이미지가 아니지만 실제로 이 차는 중국산 차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팔렸고 지금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란 말이죠. 얘네는 수입을 하면서 비아디 수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비아디도 들어온다면 다 열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처럼 관세를 막 매길 수도 없어요. 중국에서 구입한 지 한 달도 안 된 전기차를 몰던 운전자가 차량 누전 때문에 감전된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난달 아이토사의 전기차가 충돌 화재 뒤 문이 안 열려 일가족 3명이 숨졌는데 제조사는 설계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샤오미의 첫 전기차도 출시 한 달 반을 넘어가면서 브레이크 고장과 프로그램 오작동 등 우리나라에서 중국 전기차 아무리 싸다고 누가 타라고 말을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이번에 제가 북경 모터쇼에 갔다 왔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중국 차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저가격대에 있어서는 중국 차들이 사양이나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러면서도 가격은 우리에 비해서 한 30% 이상 더 싼 그런 형태라 가지고 과거에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도 들어와 가지고 뭐 품질이나 이런 데서 좀 문제가 발생하고 역시 중국 차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전기차에서는 타보면은 중국 차도 괜찮다는 입소문이 날 가능성도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전문가들도 저랑 같이 갔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자금력으로 알리가 하듯이 막 1000억 페스타 이런 세일을 막 해버리면 우리나라 시장도 금세 이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는 무너질 수도 있다. 중국의 전기차의 비율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주춤하고 있는데 이 자국 내 내수 시장에서의 판매도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점점 더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미 한국에서 전기차를 살 사람은 다 샀다. 먼저 보면은 2019년쯤부터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판매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2022년에 피크를 찍습니다. 이 전년 대비 한 2배 넘게 오르면서 15%를 넘겼거든요. 지난해죠. 2023년에 이게 1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리스 상품을 하나 새로 도입을 했다고 해요. 기존에도 리스는 있었습니다만 전기차 리스를 3월부터 새로 내놓으면서 차값을 최대한 더 깎아줘가지고 차값을 매깁니다. 그리고 이 리스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내가 계약을 한 후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반납할 때 잔존가라는 게 있어요. 내가 처음 살 때와 내가 반납할 때 잔가만큼의 이 갭, 이게 얼마나 크냐에 따라 내가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많이 내냐가 책정이 되는데 이 처음에 살 때는 큰 폭으로 할인을 해주면서 반납을 할 때는 또 잔가를 기존보다 훨씬 높게 지금 책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객이 부담해야 되는 리스 가격이 훨씬 싸지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냐면 지난 한 해 대비 전기차 리스로 나간 비율이 900%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제네시스 전기차 3종까지도 함께 이번에 5월부터 리스 상품에 포함을 시켰다고 해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해가지고 매달 8만 원 충전요금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8만 원 충전요금 지원이면 사실 완속으로만 충전하면 거의 공짜로 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런 정말 여러 가지 시도를 현대차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대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해외 시장을 노려야겠죠. 우리나라 현대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고 반응이 좋은 곳은 유럽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럽에서도 중국 전기차가 너무 염가로 넘어가다 보니까 중국 전기차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 결국 또 중국이 유럽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에 좀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동남아라든지 중남미, 아프리카 이런 후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브랜드들이 다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도 현대기아가 굉장히 중국 차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지역에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 중국이 발목을 잡지 않는 곳, 미국 시장 우리가 한번 해볼만 하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유럽 차들도 따라잡고 잘 나가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차가 아직까지도 일본 차들인데, 일본 차가 전기차를 만들지 않고 중국의 저가 차량도 들어오지 않은 이 미국 시장에서 드디어 우리나라 현대차가 전기차에 있어서만큼은 수입차 중에 1위를 차지하겠다. 일본 차도 확실히 제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미국에 엄청난 수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좀 공장도 건설을 하고 있는데 시련이 찾아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22년에 IRA법, 그렇지 않아도 테슬라랑은 아직 따라갈 길이 멀리 남았는데 보조금까지 삭감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막막해졌죠. 제가 이때 특파원이었는데 우리 정부도 거의 한 달에 2-3번씩 미국을 찾아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거든요, 미 정부와.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자동차 판매에 있어서의 보조금을 지원해주지는 못하지만 리스를 풀어주겠다라는 답을 얻어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의 한 수가 됐던 게, 미국의 경우 전기차를 살 때 지금 최대 7,500불까지 지원금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원금을 어떻게 주느냐, 우리나라처럼 차를 살 때 차값을 깎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야 되는 세금을 연말에 우리나라 세액공제듯이 공제를 해주는 식으로 깎아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리스로 빠지면서 현대기아차는 어떻게 광고를 하냐 하면은, 우리는 세금 갖고 하지 않겠습니다. 연말까지 언제 기다립니까? 바로 차를 리스 계약하실 때 차값에서 7,500달러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어요, 미국에서.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주춤해 있던 상황에서도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전년도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서 전체 현대차 판매량의 6%까지를 전기차가 차지하게 됩니다. 엄청난 변수가 다가왔어요.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며칠 전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 전기차 보조금을 다 없애버리겠다. Biden's cruel and ridiculous electric goal. Think of this. He wants electric vehicle mandates that will spell the death of the U.S. auto industry. You know, 트럼프는 애시당초 기후변화가 거짓말이다 라면서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지금 그 수십조를 들여서 미국에 짓고 있는 전기차 공장들, 이게 전부 다 굉장히 큰 부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공포스러운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중국한테 발목 잡히고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에게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전기차 과연 이렇게 죽을 것이냐? 대부분의 전문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전기차의 시대가 오는 것이 2025년일 것이다 라고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차값이 떨어지겠죠? 이게 우리가 뭐든지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을 때 비쌉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시장이 켜지고 양산 체제가 완전하게 갖춰지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규모의 경제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가장 컸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전기차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될 것이다. 전기차는 시장에서 소비자가 수요를 만들어내는 상품이 아닙니다. 이 각국의 어떤 보조금 같은 정책으로 인해 수요를 만들어내는 상품인데,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탄소 제로를 이룩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환경보호 정책과도 맞물려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토요타 회장의 말, 이거는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절반 정도는 전기차를 여전히 준비하지 못한 토요타 회장의 위기감이 불러온 블러핑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는 큰 변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기차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을 것이고, 그럴수록 중국 전기차들의 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고, 여기서 우리나라 전기차가 살아남는 방법은 결국은 기술력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